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옹호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정의구현 사재단이 제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법조계도 학계도 종교계도 신부들까지 나서서 정의구현 사재단의 정경심 옹호 발언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정경심 건강에 대해 국회에서 감성팔이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조계와 학계, 여러 시민단체들까지 정의구현 사재단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며 하나님을 팔아먹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난리가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이미 급진 좌파를 넘어서 종북 세력들로 정평이 나 있지요. 그러니 법조계와 학계, 종교계가 얼마나 정의구현 사재단을 이 사재단에게 성토를 하는 거겠습니까? 법조계가 한마디로 정의구현 사재단에 대한 질타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영호 변호사는 정의구현 사재단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국회 발언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거니와 그 발언의 진위가 역겹기까지 하다라고 정의구현 사재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고 사탄과도 같은 이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이 왜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지 모르겠다라며 정의구현 사재단의 정경심 옹호 발언은 한마디로 기독교인인 우리 법조인들도 상당히 불쾌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이영식 이 회장은 현재 정의구현 사재단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옹호 발언, 그 발언도 발언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조준을 한 정치 발언,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나,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종북주의적인 성향, 친민주당 성향의 발언을 쏟아냈었나라며 신 회장은 이들의 정치적 발언은 정경심 교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감성팔이에 동참한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기독교 연합회의 오영호 목사 역시 지금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정경심 교수 옹호 발언의 본질은 민주당과 함께 정치하겠다는 정치적 발언이며 정치적 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겠다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이 정치적 전략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그러한 행위를 왜 국회에서 하도록 놔두었는지 국민의힘 위원들도 참 한심스럽다라고 강하게 정의구현 사재단을 질타하고 있다. 문제의 이 시작은 정의구현 사재단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식 신부는 지난 8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경심 교수를 옹호했다. 그는 6명의 사재단 신부 그리고 민주당 안민석, 김영배 두 민주당 위원과 함께 정경심 교수 형 집행 정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영식 신부는 정경심 교수와 그의 일가족이 겪는 이 아픔은 바로 이 시대의 검찰개혁이란 깃발을 앞장서서 대신 들어준 후과로 얻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시작부터 그의 발언은 틀렸다. 조국 가족은 검찰개혁 때문이 아니라 표창장 위조 등 숱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저지경이 됐다. 정경심 교수의 형을 잠시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행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입니다. 더불어 살인 방조 행위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의구현 사재단 김영식 신부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아니라 의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 내 심의위원회,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건 의사들이 하는 것이다. 사실 정경심 교수 디스크 파열이라 하나 위험한 상태 같지만 흔히 말하는 척추 디스크이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니 통증이 유발되지만 대부분 그냥 놔두면 아물게 된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수개월 지속된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경심은 경기도 병원 두 곳에서 총 3차례 진단을 받았다. 7월 말 A병원에서는 발 끌림 소견이 관찰된다며 빠른 수술을 권했다. 발 끌림은 발목을 올리는 힘이 떨어져서 발이 처지는 상태. 이때는 수술하는 게 맞다. 그런데 8월 초와 8월 말 정경심을 진단한 B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해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근력 저하가 악화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수술이나 재활 치료를 권했었다. 수술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 위원회가 형 집행 정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B병원의 소견이 더 타당하다라고 본 듯하다. 여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경심을 진찰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면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수감자 중 안 아픈 사람은 거의 없기에 그들 말을 다 들어준다면 감방에 남아있을 이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재단의 이번 성명은 참으로 한심하다. 의사들이 자신의 면허를 걸고 판정을 내렸는데 환자 한 번 본 적이 없는 이들이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임종석이나 고민정 같은 이들이 그러는 거야 정치인이라 그러려니 한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종교인들이 나아되는 모습은 정말로 볼썽사납다. 사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종교를 버리고 정치에 뛰어든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탄압을 받던 2020년 12월에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었고, 대선을 앞둔 2월 7일에는 호소문이랍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선은 이성적 평화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주술 권력에 칼을 쥐어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민주당스럽다. 선교에 나간 여신도를 폭행할 때 한 신부가 한 말이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해 달라. 사정이 이러니 민주당 대표가 된 이재명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럿 죽어나가는 것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침묵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1987년 5.18 이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사되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재 권력에 맞서 진실을 폭로한 정의구현 사재단의 용기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박종철 열사는 하늘에서나마 웃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온갖 잡스러운 범죄를 다 저지른 정경심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지킨답시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
왜 아무도 묻지 않습니까? 정경심, 저 사람이 아파하고 있다. 이 정의구현 사제단에게 되묻고 싶다. 여전히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나 보죠.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제 망할 때가 된 것입니까? 이 소리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의 이야기다. 한 익명의 이 사제단 신부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점점 정치화되고 친북화된 그곳에 정의구현 사제단을 떠나는 신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 다른 성당의 신부들은 저러니 정의구현 사제단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민주당의 이중대, 또한 친북 종북 이 단체로 낙인되지 않느냐라며, 다른 신부들이 지금 현재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한 정경심 옹호 발언에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구현 사제단의 그 역겨움에 이 법조계와 학계, 여러 언론들이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본질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